안녕하세요. 원더키 작품 F7입니다. 오늘은 삼성 갤럭시 S8 액티브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알아볼게요. 사실 원래 액티브 시리즈를 할 때는 전투복을 입고 리뷰를 하는 게 습관이 아니라 뭐 거의 반전통 같은 거였는데 이번 거는 카모가 없어요. 아예 카모가 없어가지고 좀 뻘쭘하더라고요. 웃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진행할게요. 일단 액티브는 이렇게 생겼고 딱 손에 잡아보면은 굉장히 든든해요. 든든하면서 이 테두리가 메탈이고 네 군데 모서리에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충격 흡수용 범퍼라고 할까? 그런 게 있죠. 다만 이쪽에 나사가 있는데 얘네들은 장식이에요. 이걸 돌린다고 뭐가 빠진다거나 하지는 않아요. 장식성으로 이런 걸 넣는 걸 썩 좋아하지는 않는데 뭐 그냥 그러려니 해야죠. 뭐 그럴 수 있지. IP68 방수 방지는 물론이고 밀스펙 인증까지 받은 물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액티브라는 이름에 걸맞게 튼튼할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뭐 일부러 던지거나 그래 보진 않았어요. 전면엔 18:9 비율의 플랫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어요. 엣지가 아니고 평평한 18:9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어요. QHD 해상도고 위아래 베젤도 그렇고 크기도 그렇고 뭐 무게도 그냥 S8보다는 훨씬 크고 두껍고 무거워요. 근데 그걸 떠나서 2.5D 글라스 뭐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생평평한 완전 고전적인 방식의 뭐 형태죠. 뭐 세련된 맛은 조금 덜 할 수 있지만 보호 필름이나 강화 유리 같은 거 붙이기에는 훨씬 편할 거고 근데 패널이 완벽하진 않아요. 그 S8이나 노트8 계열이 전부 다 그렇긴 했는데 이 캘리브레이션이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가장자리 그 엣지 테두리의 색이 좀 틀어져 있었어요. 다행히 여기 옵션이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수정을 해서 지금은 멀쩡해졌긴 했는데 결코 싼 물건이 아니거든요. 그냥 S8보다도 100불이 더 비싼 물건이에요. 그냥 S8에서도 충분히 황당한데 이 정도 되는 거를 사용자가 직접 보정을 봐주고 있어야 되나라는 한심한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근데 그걸 떠나서 패널 자체는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뭐 밝기, 색 재현력, 뭐 어두운 곳에서 쓸 때 몽땅 다 마음에 들어요. 저는 정말 마음에 드는 패널이에요, 화면은. 근데 이 훌륭한 패널을 18:9 비율로 만들기 위해서 액티브 시리즈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었던 그러니까 예전에 전면에 버튼이 있었을 때도 백키와 멀티태스킹까지 하드웨어 키로 만드는 게 액티브 시리즈의 뭐 이제 장갑을 끼고 누를 때라든지 할 때 강점이었는데 그걸 없앴을 뿐더러 소프트 키로 바뀌었죠. 그냥 S8과 똑같이. 그러면서 지문인식 센서 위치까지 뒤로 옮겼죠. 사실 저는 카메라 바로 옆에 있는 이 위치를 썩 좋아하지 않아요. 차라리 뭐 이런 데나 놓으면은 뒤에 있어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데 그나마 다행인 건 재질이 다르거든요. 여기는 거칠거칠하고 여기는 매끈매끈해가지고 그냥 S8보다는 지문인식 센서의 위치를 인지하기가 훨씬 쉬워요. 기본적인 설명을 마쳤으니까 바로 카메라로 넘어가죠. 이렇게 키든지 아니면 전원키를 빠르게 2번 눌러가지고 킬 수 있죠. 이 카메라는 뭐 갤럭시 S8의 카메라와 동일한 거기 때문에 아주 좋아요. 정말 뭐 밝은 곳, 어두운 곳, 뭐 흔들리건 아니면 아주 안정적으로 잡고 있건 그냥 OIS가 들어가 있고 센서 자체의 성능, ISP 처리 모두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정말 말 그대로 똑딱이처럼 쓰면 돼요. 그러면 그냥 결과물이 잘 나와요. 뭐 모드 바꾸고 생각을 하고 할 필요도 없고 이렇게 하면 넘어가는 전면 카메라 역시 상당히 좋아요. 다만 HDR 처리가 아주 좋진 않아가지고 뒤에 역광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여러 사람이 있다든지 할 때 이 조명 처리, 그러니까 밝기 처리가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하지만 AF를 지원하기 때문에 초점을 어디에 두든 잘 맞고 여기에 스티커팩 기능이 있어서 재밌게 사진을 꾸밀 수 있다. 이런 거는 좋아요. 근데 OIS가 들어갔으면 제일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사실 AF도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 되지만 HTC10에는 여기에 OIS가 들어가 있었거든요. 전면 카메라에. 그걸 굉장히 만족스럽게 어두운 곳에서 흔들리지 않게 썼었는데 요즘은 그런 것이 거의 없네요. 카메라는 아주 훌륭했지만 음향은 뭐 그냥 그래요. 뭐 저는 사실 집에서 유튜브를 많이 보기 때문에 이 스피커 성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아래쪽에 모노 스피커가 하나 있죠. 사실 이 정도 크기에서 그러니까 베젤도 더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스테레오 스피커를 또 안 넣은? 그거는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모노 스피커 치고 음량이 부족하다든지 그런 건 아닌데 소리는 뭐 그냥 그래요. 방수폰이라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뭐 아주 나쁘지도 않고 아주 좋지도 않고 근데 그냥 S8보다는 왜지? 재질 차이인가? 뭐 모르겠지만 조금 더 맑은 소리가 들려요. 고음이 그거보다는 나은 듯한 느낌이 드는데 뭐 그렇다고 뭐 아주 대단한 차이는 아니니까 그냥 참고만 하세요. 다만 그거에 반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주 마음에 들어요. 이퀄라이저가 있어가지고 마음대로 정할 수도 있고 이거는 특정 앱에서만 되는 게 아니라 시스템 전반적으로 적용이 돼요. 소니도 됐다가 요즘은 안 되고 그러는데 삼성이 의외로 이걸 굉장히 잘 가져가고 있어서 아주 칭찬하고 싶고 듀얼 오디오를 통해서 블루투스 기기 2개까지 동시에 소리를 낼 수 있고 앱소리 분리 재생으로 게임은 이어폰으로 뭐 음악은 스피커로 따로 재생을 할 수도 있고 여기에 사운드 어시스트 앱을 따로 깔면은 뭐 상황별로 프리셋을 다르게 적용한다든지 더 미세하게 볼륨 컨트롤 한다든지 하는 것도 쓸 수 있죠.
이어폰을 쓸 때는 이어폰 잭이 아래에 있다는 거는 아주 마음에 드는데 뭐 소리는 그냥 그래요. 뭐 소리 나요. 아주 나쁘지도 않고 아주 좋지도 않고 뭐 그냥 갤럭시스러워요. 사양은 평범한 편이에요. 스냅드래곤 835와 4기가 램이 들어가 있죠. 뭐 오랫동안이라면 오랫동안, 그리고 너무나 많은 기기에서 검증이 된 조합이기 때문에 뭐 성능 측면에선 크게 불만을 가질 게 없어요. 다만 요즘은 뭐 A11 바이오닉이 나와서 벤치마크 성능으로 딴 걸 압살하고 있어가지고 조금 기분이 약간 찝찝하긴 한데, 뭐 성능상으로는 앱 켜지는 거, 나가는 거, 카메라 켜는 거, 나가는 거, 멀티태스킹, 뭐 다시 설정으로 돌아갔다가 이런 것들이 빠르기 때문에 뭐 불만은 전혀 없었어요. 인터페이스 넘어가는 거 굉장히 예쁘고 아이콘 깔끔하고, 테마 스토어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테마들도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드는 것들이 많고, 갤럭시 앱스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삼성 원 폰트도 마음에 들어요. 그거는 좀 기본으로 넣어줬으면 좋겠는데 뭐 삼성이 아쉬운 거 제가 아쉬운 게 아니니까. 근데 이 제일 많이 쓸만한 이 앱 드로어, 그 어플 서랍 내려오는 이 제스처가 아직도 썩 부드럽지가 않아요. 업데이트 부드럽게 했다고 해가지고 써보면은 뭐 나아졌나 싶다가도 그냥 하루 이틀 쓰다 보면은 뚝뚝 끊기는 것들이 보여가지고 이런 점에서 조금 실망스럽기는 한데, 그걸 제외하면 상당히 잘 만들었죠. 이렇게 뒤쪽 지문인식 센서에서 슉 내렸다가 슉 올렸다가, 여기 내비게이션 바를 띡 누르면은 내렸다가 올렸다가 다시 고정했다가, 그리고 홈 버튼은 압력을 인식하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꾹 누르면 바로 화면으로 나올 수도 있고, 삼성페이, 삼성클라우드, 삼성패스 같은 좋아하시는 기능들도 다 들어가 있죠. 이건 해외판이라 삼성페이를 쓸 수는 없는데 어찌됐건 원래 출시한 나라에서 쓸 수 있으니까. 근데 사실 제가 거의 유일하게 마음에 안 드는 건 빅스비 버튼이에요. 여기 빅스비 버튼이 있죠. 뭐 갤럭시 S8, S8 플러스, 노트 8 그런 데도 들어가 있는 건데 끌 수 있잖아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 뭐 다른 버튼으로 바꿀 수 없는 건 좀 아쉽지만 그냥 원래 없는 버튼이다 셈 치면 돼요. 그냥 꺼버리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액티브 시리즈에는 원래 여기 액티브 버튼이라는 게 있었어요. 특히나 액티비티 존 같은 것도 원래 바로 누르면 실행이 됐던 걸 빅스비에 통합을 시켜버렸어요. 뭐 굳이 찾으면 밖에 꺼내가지고 쓸 수 있기는 한데 굉장히 짜증나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빅스비 좀 쓰게 하겠다고 퇴화를 시키는데 제가 보기엔 언젠가, 그러니까 곧 바꿀 것 같긴 해요. 곧 다른 앱을 지정할 수 있게 풀어줄 것 같긴 해요. 요걸 조금만 더 먹으면. 근데 그걸 떠나서 배터리가 너무 훌륭해요. 4000mAh 배터리가 들어가 있거든요. 원래 그냥 S8보다 훨씬 용량이 큰 1000mAh가 더 큰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화면 켜짐 시간이 8시간 20분에서 8시간 50분 정도가 가요. 9시간을 못 채운 게 영 아쉽기는 한데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거기에 충전 시간도 생각보다 길지가 않아요. 유선 고속 충전을 했을 때 1시간 50분 정도니까. 다만 무선 충전했을 때는 삼성이 워낙 전력량을 낮게 가져와가지고 3시간이 조금 안 걸려요. 2시간 50분 정도 걸려요. 상당히 느려요. 이제 이쯤 설명 들었으니까 언제나와 같이 결론 타임이 됐죠. 뭐 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 갤럭시 S8 액티브는 사실 처음에 사진으로 봤을 때는 뭐 약간 그런 거죠. 뭐 그동안이랑 다르게 카모도 없고 전면 버튼도 없고 뭐 너무 많이 변한 것 같아. 뭐 전면도 약간 심심한 것 같고 그랬는데 써보니까 세상에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아주 단단하게 완성도도 높고 디스플레이도 널찍하고 카메라도 잘 나오고 성능도 빠릿빠릿하고 배터리는 미친 듯이 오래가고 마음에 안 들 이유가 없잖아요. 물론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죠. 이런 러기드하고 투박하다고 해야 되나? 저는 사실 이거 투박하다고 별로 생각하진 않는데, 그러니까 S8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의 디자인이고 약간 두껍고 무겁고 묵직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느낌을 싫어하신다면 싫어하실 수도 있겠는데, 기계 자체로만 놓고 보면은, 그러니까 취향에 맞던지 아니면 기계 자체로만 놓고 보면은 너무 훌륭해요. 너무. 거기다가 전작처럼 막 카모, 막 내가 액티브, 빡세 이런 거에 비하면은 S8 액티브는 그렇게까지 과하지도 않고요. 심지어 색깔도 이거랑 그 금색 비스무리한 거 2개밖에 없어요. 저는 이번 갤럭시 S8 액티브는 삼성이 정말 완벽한 조합을 찾아냈다고 봐요. 100% 완벽하지는 않죠. 물론 당장 생각나는 것만 해도 액티브에서는 특히 장갑을 끼고 쓰시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 이 압력 감지를 홈 버튼뿐만 아니라 요런 애들 압력 감지를 3개 다 넣어줬으면은 훨씬 편했을 거고, 액티브라는 컨셉에 맞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빅스비 버튼 제발 좀 커스텀 가능한 버튼, 원래 커스텀 가능했는데 뺏기니까 더 짜증나는 거 있죠. 원래 없었는데 그냥 쓸모없는 거 하나 더 붙은 거보다. 그리고 지문인식 센서 위치도 좀 더 편안한 것으로 옮겨줬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는 듀얼십 모델이 없는 게 굉장히 아쉽기는 하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기계 자체가 상당한 숫자게 정말 마음에 들어요. 배터리는 특출나고 다른 특별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건 올해 써본 폰 중에서 가장이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뭐 폰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이라고 해야 될까? 뭐 어찌됐건 뭐 세 손가락 안에 들어요. 1위가 아니라면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정말 마음에 드는 폰이에요. 사실 뭐 저는 디자인 취향만 맞으시면 전부 다 이거 사시라고 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구하기 어렵고 한국에서 삼성페이가 안 되고 한국에 출시된 게 아니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는 무작정 추천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환경적인 요인들이 아니라 기계 자체는 정말 잘 만들었어요. 삼성이 최근에 만든 것 중에 제일 마음에 들어요.
여기까지 삼성 갤럭시 S8 액티브였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희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플러스 그리고 네이버 TV에서 만나는 거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또다시 이렇게 마음에 드는 기계가 자주자주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다음 시간에 또 봬요. 끝.